예, 2월 24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국의 법대로 2부 순서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변호사의 세계를 한번 봤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냥 수임료 어떤 기준이 없죠. 변호사는 수임료 기준이 없죠. 맞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돈 대신 다른 걸로도 받을 수가 있구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자, 2부에서는 이제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치권 돌아오는데, 특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원인은 아무래도 한동훈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전국 다니면서 민생 그 토론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하나 더 추가하면 예. 네 개죠. 뭐냐면 이제 후보들? 예. 윤 대통령 지지율. 예. 그다음에 한 위원장 지지율.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국민의힘. 예. 그다음에 253개 지역에서 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럼요. 우리 예. 253명의 후보들 예. 지지율 4개가 장기적으로 수렴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요 일어나고 있고 제가 오늘 통계 하나만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번 주에 그 4개가 놓는가 봐요. 맞아요. 지지율이 지지율 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요. 지지도가 근데 갤럽은 한때 20%까지 떨어져가지고 걱정했잖아요. 29까지 얼마 전에 떨어졌어요. 예. 근데 갤럽은 이제 직접 전화로 하죠. 34 이번 주에. 그다음에 MBS라고 전국 지표조사 하잖아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하는 거. 그거는 이제 38. 38. 40에 육박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정은 45.1%. 윤 대통령 지지율이 45.1%면 거의 뭐 당선 때 그래. 회복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그 한길 리서치 있잖아요. 이것도 42.1. 42.1.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여론조사를 계속 추이를 보는데 원래 갤럽과 그 전국 지표조사는 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 김호준 하는 여론조사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공정이나 한길 리서치가 아마 지금 민심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40%대 이제 중반을 기록하고 있으면 이게 총선을 앞두고 대단한 기록입니다. 지금 이제 한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 불과 우리가 한두 달 전에요. 서울에 뭐 6석이나 할까? 그 보고서 나왔었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요. 아마 이제 우리 우파 쪽으로 바람이 좀 불고 있고 아마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팬덤 개인 인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심 없이 모든 게 공천을 사심이 없잖아요.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이 탐방 그다음에 최근에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의사 정원 여기 원칙대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모든 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민주당에서 계단 퍼뜨리고 뭐 김건희 리스크 어쩌고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짠하고 나타나서 이재명 당신 상대는 나야. 나하고 붙어. 이러면서 계속 이재명을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쟁에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져가지고 이제 정책에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좋게 지지를 보내주는 그런 상황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현상 결국 뭐 이렇게 된 건데 일단 공천에 대해서 저는 좀 못마땅한 게 일부 보수 언론도 그런 표현을 쓰던데 이 감동이 없다. 한동훈의 공천에 감동이 없다. 그 감동이 있으려면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이 어떤 자본도 없지만 감동도 없다 하는 것은 현역 컷오프를 왜 이렇게 안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에 따라 이기는 공천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뭐 공천이 오징어 게임처럼 재미 감동 줘가지고 시청률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따라서 이제 철저하게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물갈이도 될 거예요. 되죠. 저는 항상 이 물갈이가 목적은 아니다. 예. 목적은 이기는 공천이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물갈이죠. 물갈이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현역들도 지금 이제 그 대부분 경선으로 영남권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선에서 뭐 서로 감점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가중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선하면요. 어느 정도 상당한 폭의 물갈이 될 걸로 보거든요. 따라서 인위적으로 이게 누군 자르고 누군 자르면 그럼 이게 누구 잘라야 감동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고요. 제가 크게 보면 물론 이게 각 지역에 뭐 사소한 자범들 다 있죠. 공천하다 보면 이게 자범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크게 보면요. 제가 이게 방송하면서 이게 문재인 표현을 또 써보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문재인식으로 표현하면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은요. 기회는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가져도 돼. 민주당처럼 임종석이 잘라내고 이래 아니냐. 그렇죠. 기회는 평등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정의롭다. 지금 여기 다 될 만한 사람 돼 있잖아. 각 지역에 다 1등이 돼 있더라고. 과정이 공정하잖아. 그럼 기회는 다 누구나 민주당은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다 컷오프시고 임종석이는 왜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참 이게 방송하다 문재인 표현으로. 아니 문제는 뭐 거짓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다 응터리로 했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재인 말 또 생각나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5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권 교체가 됐는데 교체가 되고 나서도 극심한 여소의 아들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이렇게 현역 물갈이가 없느냐, 감동이 없느냐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난 4번의 그 총선을 보면은 물갈이 폭이 많은 데서 이긴 게 3번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크게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건 아니었고 지난번 2020년 총선 때 참패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미래통합당이. 그때 180대 103으로 깨졌어요. 그런데 그때 미래통합당의 물갈이 폭이 40% 됩니다. 43인가 아마.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했는데 물갈이 폭이 20% 돼요. 거의 뭐 2배 차이가 났는데 물갈이를 했어도 깨졌다. 물갈이를 안 하고 정말 이길 수 있는 쪽은 현역 의원을 배치를 하고 그러면 이긴다. 그것을 그때 그 4년 전 총선은 지금 총선하고 시스템이 비슷하잖아요. 준연동형대 막 있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은 굳이 물갈이를 안 했다고 감동이 없다. 그럼 감동을 주고 이재명 말이 갑자기 또 여기에 비유가 되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자, 그래서 이 공천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저는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이 앞으로 공천 새로운 모델을 많이 제시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그 본인들은 좀 언짢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박진 공천 떨어주시는데 재배치했잖아요. 험지에 재배치하는 이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자격 공천인데 함은경 어제 그 마포을 정청래 지역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도 운동권인가요? 참칭 운동권이죠. 참칭. 아마 그 건국대 다닐 때 산업공학과 논가 봐요. 산업공학과. 그 사제폭탄을 갖다가 아마 이게 진짜 폭탄 만들었겠어요? 사제폭탄 4개 들고 전공을 살려서. 미국 그 대사관저 있잖아요. 뭐 그 사건으로 자기는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죠. 그때 그 판결문에 보면 아이고 사제폭탄이 터지지도 않고 거의 뭐 장난이니까 그래서 형량을 줄이란 거예요. 진짜 터졌으면 진짜 10년 이상 살지. 그렇네. 사제폭탄 4개가 하나도 안 터진 거야. 그래서 이게 판결문에 나와 그게. 산업공학과 학생이. 그래서 이제 2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2년 받고 보세요. 군대 3년 안 갔죠. 그다음에 바로 영어 강사해 버렸다니까. 그렇죠. 와 미국 대사관들이 영어 강사를 하더라고. 돈 짭짤하게 벌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배지 3번 달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민주화 보상금은 얼마 받은지 또 받았을 거야. 다 줬잖아 구속되니. 그렇죠. 그다음에 애들까지 막 후손들까지 특혜 주려고 했잖아요. 진짜게 그 사제폭탄 하나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울가묻죠. 한번 써문 영수증을 갖다가 이게 몇 번 써문냐고. 근데 그때 운동권 때 정청래가 서 있는 자리하고 그다음에 함은경이 서 있으면 고개 들고 쳐다보지도 못해. 그럼요.
군대로 치면 네. 정청래가 이병이야. 네, 예, 예. 함은경이는 사성장군이야. 사성장군. 네, 네. 맞잖아요. 네. 이병이 사성장군 쳐다볼 수 있습니까? 네. 함은경이는 그만큼 이게 운동권의 대부 전설입니다. 그렇죠. 그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할 때 네. 그때 봤잖아요. 미국 문화원 선거 이게 네. 운동권의 역사에 획을 건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누린 게 없잖아. 노린 게 없죠. 해체 정말 나라 위해 희생했고. 군산에서 해체받아.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과실을 따문 게 없잖아. 네. 오히려 이제 자유파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네. 운동권 청산에 앞장섰죠. 청산에. 아. 그다음에 횟집하면서 저는 이런 분이 이제 좀 누려야지. 아. 이제 정청래 물만큼 묻잖아. 데모해가지고. 근데 이제 함은경도 좀 과실을 누려야지. 네. 우리 청산을 하면 네. 저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함은경 밀어야 되고 네. 아마 이게 잘 선전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86 운동권 청산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내세운 건데 이 함은경 씨도 민주화 동지회 회장을 맡았어요. 그게 작년에 만든 건데 그 민주화 동지회 회장이 똑같은 그 취지예요. 특권 누리지 말자. 민주화 운동했다고 특권 누리지 말자. 이거니까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결이 같은 그 지금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마포홀에서 진짜 운동권대 그 참칭 운동권의 그렇습니다. 대결이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게 정청래 있죠. 예, 예. 이자는 진짜 위선자입니다. 제가 세월호 때요. 아, 단식한다고 했잖아요. 28일. 아 담배 핀 거. 근데 계속 차에 밤마다 예, 들어가서 예. 먹고 담배 피운 거 기자가 잠복에 찍었잖아요. 예, 예. 그 담배 꽁초를 길바닥에 뿌리는 거. 길갑에 버리고. 진짜 이게 인간입니까?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나와서 담배 피웠다는 거는 차 안에서 뭘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짜 이게 와 위선자도 이런 위선 이렇게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반드시 그 우리 이천수 있잖아. 예, 예, 예. 이천수 선수가 개양 발전을 위해서 원희룡을 지지한다. 후원회장. 예, 예. 천군만마입니다. 아, 예. 이천수. 예. 거기 윤형선 후보도 아, 돕겠다. 같이 돕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유동규 씨도 마지막엔 돕겠다 예, 했습니다. 예, 뭐 끝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적의 투톱, 적의 총사령관과 수석 부사령관을 바로 잡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이 이원석 총장이 필요 없어. 그냥 이재명이는 뺐지만 원희룡이 따잖아. 네. 그러면 이게 이빨 빠진 발톱 빠진 호랑이야. 이빨하고 발톱이 없으면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한테도 된다니까. 고양이한테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에 뺐지만 따라 이거야. 그건 바로 구속이거든. 바로 구속이에요. 예. 이원석 총장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이게 정청래. 저는 이게 반드시 2명을 잡아야 된다. 지금 말 나온 김에 저는 제가 어떻게 가끔 가다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너무 이렇게 그 허위 가장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재명이 구속된다. 구속된다 했는데 이제 2번 이제 뭐 안 됐고 그래도 총선 전에 대북 송금 같은 걸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대북 송금 아직 그 기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북 송금 전에 이게 그 다시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는 방송을 계속 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참 송구한 마음인데 그거 왜 안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이원석 총장 이야기가 나서 여쭤보는 지금 건데. 이게 그 대통령실에 불만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그 중앙지검장 교체 가지고 이원석 총장이 내 목을 쳐라.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유임식 있잖아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그거 바꾸려 했거든요. 아, 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 핵심 자리죠.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도 빨리 종결했어야죠. 예. 그다음에 이준석이 빨리 기소했어야죠.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 배소연이 80억 재산 조사를 했잖아요. 왜 이재명을 영장 안 치느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밑에 검사들도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지금 지시는 할 수가 없고 지시를 못 하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새로 왔으니 지시가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저는 할 겁니다. 지금 이게 다 대통령실이랑 밑에 검사들 다 해야 된다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 좀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떻게든 아직 불구속 기소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대로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죠. 저는 이제 법카하고 다 모아서 구속영장 다시 할 걸로 봅니다. 법카는 수사 중이고 대북 송금은 지금 아직 들고 있고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도 지금 수사 중이고 그러면 총선 전에는 이제 안 할 거잖아요. 총선이 안 돼. 뭐 선거 며칠이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끝나자마자
뭐 배지 달아나면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니까 바로 하는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아마 그런 압박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재명은 청명에 주거나 한석에 주거나 그렇죠. 지금 이제 총선 때 끝나나 아니면 총선 끝나고 뭐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끝나나 이재명은 정치적 명언 이제 다 했다. 뭐 이렇게 저는 그래 있겠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기소도 지금 그러니까 무고죄 안 하고 이것도 이제 총선 이후로 가는데 이준석도 청명에 주거나 한쪽에 주거나 같은데 이준석 김종인 다시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저 두 사람 제가 어제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두 사람 손잡은 거는 다른 건 하나도 볼 거 없다. 이준석이 김종인하고는 싸우지 않을까? 안 싸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기가 같이 했던 사람 모든 사람하고 싸웠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김종인은 거의 뭐 멘토, 할배인데 설마 안 싸우겠죠? 에이, 싸울까요? 저는 이게 싸운다 봐요. 싸워요? 싸운다 한 표 그런 게. 저도 싸운다 보기 제가 봅니다. 이게 이준석이가요. 네. 옛날에 뭐 장재훈이 보고 삼성 간호다. 그렇죠. 여포 있잖아. 삼국지 여포. 여포가 이제 아버지 3번 바꾸니까 삼성. 집안의 그다음에 노비. 집안의 노비 간호. 근데 저는 항상 이준석이를 이제 장재원한테 이준석이 삼성 간호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이준석이한테 10성 간호라 하거든. 10가지 성을 가진 10명의 아버지를 성기다가 멘토로 성기다가 전부 뒤통수 치고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배신 때린 게. 제가 여기 이름만 적어왔잖아요. 친아버지 빼고요. 박근혜, 유승민, 김무성, 안철수, 손학규, 홍준표, 윤석열, 이낙연 8명이에요. 친아버지 하면 9명이잖아. 그렇죠. 지금 이게 현재는 김종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는 게 10번째야. 그렇네. 근데요. 9번 아버지 덕에 칼 꽂은 놈이 10번째 배신 안 할까요? 저는 근데 김종인하고 오래 못 가는데 재밌는 게요. 이준석이가 아버지 10번 바꿨잖아. 근데 김종인은 아들을 10번 바꿨어. 김종인도 이게 매일 달라. 별의 순간이 온다는 사람이 다 달라. 10명 넘어 금태섭하고 막 이리저리까지 치면 박근혜 대통령 도울 때부터 문재인 돕다가 막 좌우에 근데 이름 안 불러도 야 아버지 10번 바꾼 놈하고 자식 10번 바꾼 놈이 싸우는 거야. 근데 그게 잘 갈 수가 있나요? 아버지 10번 바꾼 사람과 자식 10번 바꾼 사람이 이번에 손잡은데 저는 어디서 충돌하냐. 비례 남들은 2번이라고 하잖아. 근데 비례 1번도 있다던데. 여성에 해라는 거 법에는 없다. 맞아요. 갈래적으로 그래. 갈래잖아. 근데 1번에 하냐 확실하지 2번가는 장담 못 하잖아. 3%면 1번 이제 그 지역구에서 하나도 당선 안 되고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이 볼 때 옛날에 민주당 때는 셀프 2번 줬죠. 셀프 2번 자기가 2016년에. 자기가 했어요. 셀프 2번 논란 되니까 막 집에 가가 가출이지 뭐 두문불출. 그렇죠. 문재인가 막 집에 찾아가고 난리 났잖아. 맞아요. 근데 그때는 2번에도 배지 달잖아. 근데 이번에 2번 하면 달까요? 못 달아요. 그러면 1번 줘. 그냥 1번. 야, 여자가 하든 관례적으로 여자가 하든 걸 김종희가 내가 셀프 1번 이러면 이게 당이 될까요? 이준석이도 지도계 1, 2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역구 지금 물색하는데 아무 데도 되는 데가 없잖아. 저는 비례공천 특히 1, 2번 가지고 대판 갈등이 나면 이게 깨진다 봐요. 이번에는 깨진다 봐요. 깨지죠. 저도 그래서 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 방송 봤습니다. 이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공천의 정권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드리겠다 해놓고 바로 그 다음 방송에서 비례대표는 외교관 출신을 할 거야. 그건 김종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 거예요. 김종인은 그 정권 준다고 해놓고 벌써부터 거기다가 지금 김종인은 계속 이준석 보고 다음 대통령감이야 막 추켜 세우면서 대통령 하려면 대구로 가, 대구 지역구 가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이준석은 지금 대구 가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데. 대구의 결럽 1% 넣었잖아요. 1% 나왔어요. 못 가는데 그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 대구 보내고 자기가 지금 뭐 1번 하려고 하나? 내가 1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김종희가 근데 좌파 쪽에 3번 하고 우파 쪽에 2번 했죠? 비례 5번. 그렇죠. 근데 그 유일하게 지역구 한번 놓은 게 이해찬이한테 깨졌죠. 88년인가. 박살 났을 거예요. 이해찬한테 관악. 해골찬이잖아. 관악. 지금 이제 이해찬이가
그 선대위원장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죠. 민주당에. 이해찬하고 김종희. 예. 그것도 재밌었는데 아마 그런데 제 생각에 김종희가 뭔가 배려 안 받고. 예. 그러니까. 들어올 리가 없잖아. 예. 김종희가 옛날에 뇌물 받아 구속된 거 있잖아. 예. 동안에. 예. 동안의 비자금 사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냥은 안 들어옵니다. 나라에 받은 6억 있잖아. 그걸 김종인한테 쓰라고 주거나 아니면 배지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 주니까 김종인이 들어오지. 6억 빨리 그 국고 환수해야 됩니다. 아니 이준석이 그 김종인 보고 그 6억 중에 주면 안 되잖아요. 이준석이 그 6억 6천 안 쓰고 그냥 놔두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법 개정해서 한다는데 법 개정 어떻게 지금 국회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법 개정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아 거꾸로 하면 그렇네. 그렇죠. 법 개정 못하면 우리가 반환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야. 예. 아니 그러면 저 한동훈이 그 제시한 방법은 어떠세요? 이거 그냥 해산하라. 해산하면 해산한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가니까는 해산하고 나서 다시 창당해라. 니들 창당 잘하잖아. 근데 그 해산할 리는 없을 거고 예. 제 주장은 돈 주고 받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법이란 거는 우리 판례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걸 법률 유보랍니다. 판례가 침해 유보설이야. 침해 권리를 침해할 때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돈 주고 받고 이게 무슨 법의 근거가 필요합니까? 그냥 계좌로 보내주면 잡수입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 선관위도 문제야. 그 규칙 만들어도 돼. 그게 법률이 왜 필요하냐고. 돈 주고 받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보조금을 사기치가 받으면 환수한다는 법이 있거든. 이걸 유추 적용해야 돼요. 다른 일반 보조금. 그렇죠. 국고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데서 그러니까 저기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사기였다고 하면은 환수할 수 있다. 그걸 유추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선관위에서 규칙만 하나 만들어도 법률이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규칙만 해서도 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저는 아무 규정 없어도 반납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이게 그냥 선관위는 수입으로 잡아나면 되는 거예요. 공탁해도 되고. 공탁을 해도 돼요. 이게 문제가 반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김종희가 또 이 돈 탐났냐? 아니면 이게 배지가 탐났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주니까 오지. 그냥 올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김종인이 그동안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거대 정당에서만 다 했잖아요. 거대 정당인데 하는데 지금 아직 뭐 전망도 불투명한 이 정당에 와서 이게 또 형식을 보면은 이준석이 김종인을 임명한 거예요. 임명권자는 이준석이에요. 그러면 회의를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준석이 상석이 앉고 그 옆에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앉겠죠. 김종인이 앉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일종의 수문대 그걸 감수하고 왔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있다. 특히 돈 문제도 배지냐 그렇지만은 돈이냐. 배지냐 돈이냐. 그런데 배지를 하려고 하면은 이준석과 싸운다. 그런데 돈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준석이 그럼 돈은 주고 배지는 내가 할까. 야, 이거 정말 우리 정치사에서 일어날 수, 부끄러운 일인데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일 하나만 더 하죠. 조국은 본인이 지금 그 당선이 돼도 바로 배지 날아가잖아요. 그럼 조민이 진짜 할 것 같아요. 다시 세 번, 3주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민. 조국이가요. 지금 이제 그 비례에서요. 그러니까 개신당을 앞지르는 게 많다니까. 일부 조사에서 도끼는 개낀이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개혁신당, 개신당보다 조국이가 지지율이 오니까. 이준석보다 조국이 더 나와요. 근데 그 조국이는 이제 그 비례에서 고무돼 있는데. 근데 조국이도 이제 어제 상당히 아픈 일을 겪었죠. 뭐죠? 바로 이제 이성윤, 정한진. 검사, 친문 검사들. 지금 그렇게 자기가 장관한테 챙겨준 이성윤이가 원래는 이제 조국 당에 합류할 줄 알았거든. 조국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외국어대 그때 교수하면서 정한중이라고 있잖아. 기자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때 총장 징계할 때 위원장 직무대리잖아. 맞죠? 그때 논란이 많았죠. 이 둘이가요. 근데 이제 조국이 배신하고 민주당 입당했습니다. 영입인재 25, 26호. 근데 재밌는 게요. 저 두 가지를 꼭 말해야 되거든요. 그 이성윤이가 어디 갔냐? 전주을로 나갔습니다. 전주을은 강성에 있는데 아니에요? 강성이. 강성이? 진보당? 이석기 후배? 근데 이성윤이하고 강성이하고 피 터지는
경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번에는 그 민주당이 양보 안 하나? 다른 데 양보하죠. 울산 북구에 이상은인가? 예, 이상은 지역에 민주당. 거기 재선 이상은이라는데 윤종호 진보당이잖아. 예. 거기 그 한석만 양보하는 거야. 나머지는 경선이야. 예.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승윤과 강성희 그 진보당이잖아. 악수회가 손 안 놓은.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막 그렇게 난동을. 그 싸움이 아주 볼만하고 저거는 그 자파덕의 싸움이 그 뭐. 근데 조국 입장에서는 이승윤 너마저 늘 떠나 민주당 가버리잖아. 그렇겠네. 왜냐하면 이재명하고 조국 사이가 안 좋거든. 예. 그 하나.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게 정한중 있죠. 예, 정한중. 이 자는 게 영입 인재인데 어디 갔냐면 이게 곡성.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그게 누가 있습니까? 이정현. 그 지역에 나오는 거예요. 이정현.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님 이정현을 지지합니다. 밀어줘야 됩니다. 지금 일하고 싶다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에 정한중이 나와요. 저는 근데 요 기회에 우리 이정현 대표 한번 화끈하게 홍보해주고 밀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이제 그 속속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민주당은 공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죽서고 또 현장에 이재명은 현장에 갈 틈도 없어요. 주 3회 재판관이라고 틈도 없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종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공천도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현장 방문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처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까지 딱 조심을 해야 되는데 끝으로 막판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지 보수우파가 뭘 조심해야 될지 그거 하나만 딱 짚어주시죠. 뭐 저는 근데 그 무조건 이게 그 낮은 자세. 낮은 자세로 임하라. 네. 전광판 보면 안 됩니다. 뭐 이게 지지율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게 야구로 치면 9회 말 토화세 3점 치고 있다. 그렇잖아요. 예. 축구로 쳐도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후반 끝나가는데 1등 지고 있다. 이런 자세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처절하게 낮은 곳으로 뜨겁게 다가요. 낮은 곳으로 뜨겁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절대 이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론 너무 이게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이게 우리가 선거로 치면 세표 부족하다. 타석 부족하다. 이렇게 처절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 말씀은 꼭 진짜 이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정치권에 등장하면서 지금 9회 말 투아웃이면은 우리가 지고 있으면은 무슨 공이 들어와도 휘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기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수비를 하는데 저기서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이라고 막 휘두를지도 모르죠. 휘두를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잘 피해서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꽂아 넣는 그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월 24일 보내드린 서정국의 법대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